2024년 한 시설관리원이 근무 중 사망했습니다. 격일제 24시간 교대를 반복하다가 심실세동으로 쓰러진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만 39세였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9세도 이렇게 되는데 50대, 60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와 빌딩 현장에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설 관리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반복되는 최악의 선택,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진짜로 인생을 바꿨던 선택들. 잠깐, 본인 연령대에 해당하는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30대 분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기기는 샀다고 빌딩 들어간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야간 교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받는 월급이 20년 차 선배랑 50만 원 차이도 안 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함정에 빠진 겁니다. 시설관리업계는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연봉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30대 분들이 야간 교대 패턴에 적응해버리고 공부를 손에서 놓습니다. 30대 후반이 되면 그때 가서 자격증 따려고 해도 이미 몸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분들, 자영업 접고 제조업에서 나오고 뭐라도 해야 해서 시설관리에 들어오셨죠? 들어온 건 잘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40대에 들어와서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용역 야간기사 자리에 있다면 그건 진입이 아니라 정착입니다. 40대는 이 업종에서 자격증 골든타임의 마지노선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50대의 야간교대로 회귀하는 운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0대에 절대 해선 안 되는 선택, 오늘 반드시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50대 분들, 주택관리사 합격했다고 기뻐하셨나요? 근데 취업이 안 된다고요? 당연합니다. 지금 주택관리사 합격자의 72%가 50대 이상입니다. 같은 자격증을 들고 경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일부 단지는 소장 자리 하나에 지원자가 30명이 넘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과 그 자격증으로 실제 밥벌이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50대의 자격증을 따고도 실패하는 이유, 오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분들, 격일제 24시간 자리, 월급이 50만 원 더 많다고 선택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50만 원 더 받으려다 건강 10년 잃는 자리입니다. 야간 교대 반복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수면장애로 이어집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돈보다 체력이 먼저입니다. 체력이 무너지면 돈도, 일자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60대 챕터에서는 건강을 지키면서 수입도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이 업계를 오래 지켜봐왔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연령대마다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일찍 알면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시설관리 업종에서 10년을 일해도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한 명은 연봉 5천만 원 일근 과장이 되고 한 명은 세전 270만 원 야간 교대에 남습니다. 자격증 한 장, 타이밍 하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연령대별로 챕터가 나뉩니다. 30대 챕터, 40대 챕터, 50대 챕터, 60대 이상 챕터. 본인 연령대 챕터만 봐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나는 해당 없다고 넘기기 전에 딱 30초만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 30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대는 시설관리업계에서 가장 드문 연령대입니다. 전체 현장 인력의 대부분이 50대, 60대입니다. 그래서 30대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반깁니다. 부려먹을 수 있는 젊은 인력이 왔다고 반기는 겁니다. 이게 함정의 시작입니다. 지금 30대 빌딩 시설기사 기준으로 세전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빌딩 5교대 기준으로 세전 약 300만 원입니다. 세후로 치면 260만 원에서 270만 원 사이입니다. 문제는 10년차 선배도 20년차 선배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신입이랑 20년차랑 월급 차이가 50만 원도 안 납니다. 이 구조에서 시간만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후에도 같은 자리입니다. 3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최악의 선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텔, 백화점, 병원, 마트. 이 4곳을 현장에서는 호백병마라고 부릅니다. 박봉의 잡일까지 몰아치는 4대 기피 사업장입니다. 처음엔 경험 쌓으려고 들어갔는데 5년을 거기 있었습니다. 이런 후기가 커뮤니티에 넘칩니다. 야간 페인트 칠에 집기 이동까지 시키면서 월급은 230만 원대입니다. 자격증 공부할 시간도 체력도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격증 없이 들어가서 그냥 입는 겁니다. 어차피 자격증 없어도 채용해준다는 말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없이 들어가서 교대 패턴에 적응해버리면 공부를 손에서 놓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30대 후반의 한탄이 이겁니다. 들어갈 때 자격증 따면 되겠지 했는데 어느새 38살이 됐습니다. 세 번째, 소방수천만 따고 끝내는 겁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교육으로 딸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방만으로는 일근 시설 과장 자리를 못 갑니다. 시설관리의 핵심은 정기 무제한 선임입니다.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가 있어야 그 문이 열립니다. 그럼 30대 최선의 선택은 뭡니까? 단순합니다. 호텔이나 병원 피하고 오피스 비딩이나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간 당직 시간에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공조 냉동기계 산업기사를 풀세팅합니다. 전기기사의 경력 2년이 붙으면 전기 무제한 선임이 풀립니다. 그 순간부터 일군 시설 과장 자리가 열립니다. 해전 연봉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같은 업종에서 같은 시간을 썼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30대 결론입니다. 시설관리는 자격증으로 시작해서 자격증으로 도망치는 업종입니다. 30대에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40대에 훨씬 힘들어집니다. 이어서 40대입니다. 40대는 이 업종에서 가장 절박한 세대입니다. 자영업 폐업, 제조업 구조조정, 영업직 이탈, 다양한 이유로 시설관리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격증 골든타임의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4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최악의 선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격증 없이 야간교대 입사하면서 들어가서 따면 된다는 겁니다. 30대도 힘든 일을 40대가 하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야간교대 후 체력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퇴근하고 나서 책을 펼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잡코리아에 이런 후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 11년째인데 연봉이 4천만 원도 안 됩니다. 자격증 없이 11년을 보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강남이나 고급단지, 시설과장 자리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연봉이 높다는 말에 혹해서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갑질이 극심한 단지가 있습니다. 온갖 모함으로 단기간에 만신창이가 되어 퇴사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연봉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영업이나 다른 일과 병행하려는 겁니다. 시설관리는 교대 근무와 당직 구조상 병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녀 학비 압박에 양다리를 걸쳤다가 양쪽 다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40대의 현실적인 최선은 뭡니까? 전기기사 하나, 주택관리사 하나. 이 2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겁니다. 전기기사가 있으면 신축 오피스 빌딩이나 지식산업센터 시설과장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택관리사를 준비해서 50대의 아파트 관리소장 트랙을 확보해두는 겁니다. 빌딩에서 기술 경력 쌓고 아파트에서 소장으로 마무리하는 게 40대의 정석 루트입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만 47세 이후 신규 진입은 위탁사가 꺼립니다. 40대 후반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40대 결론입니다. 전기기사와 주택관리사 이 2 자격증이 40대 커리어의 분기점입니다. 이 2개를 쥐고 50대에 들어가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이 50대로 넘어가면 야간교대로 회귀하는 게 현실입니다. 잠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용역, 야간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루트, 자격증 취득 순서, 이직, 연봉 협상 방법까지 제가 정리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 정규직 이직 바이블 2.0입니다. 30대, 40대 분들이 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자료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50대는 이 업종에서 숫자로만 보면 가장 활발한 세대입니다. 2025년 기준 주택관리사 합격자의 72.4%가 50대 이상입니다. 현직 관리소장의 47.6%가 50대이고 60대 이상이 43.5%입니다. 소장 현직 중에 50대와 60대를 합치면 91%입니다. 이 업종의 주류가 50대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5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최악의 선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격증 없이 시설관리에 진입하는 겁니다. 무자격 50대를 채용할 이유가 위탁사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결국 격일제 24시간 경비와 시설 겸직 자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월급은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입니다. 최저시급 수준입니다. 두 번째, 주택관리사 합격하자마자 강남이나 대단지 소장 자리에 도전하는 겁니다. 수도권 무경력 소장 경쟁률이 30대 1입니다. 경쟁률도 문제지만 설령부터도 더 큰 문제가 기다립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갑질이 심한 단지에서 무경험 소장이 버티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6개월 만에 나오면서 자신감만 잃고 끝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세 번째, 퇴직금을 털어서 비딩 위탁관리업체를 차리는 겁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으로 위탁사를 설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형 위탁사들의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단지 수주를 못하면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만 나가다 폐업합니다. 퇴직금을 다 날리고 다시 야간교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현실에 있습니다. 50대 최선의 선택은 뭡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택관리사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전기기능사 3가지를 1년 반 안에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첫 소장 자리는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를 노립니다. 월급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라도 거기서 3년 경력을 쌓습니다. 경력이 붙으면 주택관리사 정자격으로 승격이 되고 500세대 이상 대단지나 LH, SH 공공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단지 소장은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입니다. 강남권 고급단지는 소장 연봉이 1억 원을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장은 사실상 정년이 없습니다. 70대까지 일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기사를 더하면 더 강력해집니다. 아파트 전기직무고시 시행 이후 전기 무제한 선임이 가능한 아파트 전기과장 연봉이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기사 하나가 노후 20년을 바꿉니다. 50대 결론입니다. 주택관리사 합격은 시작일 뿐입니다. 처음 자리는 작은 단지에서 시작하고 경력을 쌓아서 옮기는 게 정답입니다. 자격증 없이 들어가거나 첫 자리에서 무리하면 자격증이 장롱면허가 됩니다. 60대 이상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챕터는 돈 이야기보다 건강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2020년 서울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입주민 갑질이 원인이었습니다. 2023년 대치동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같은 이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26년 4월 인천에서 60대 경비원이 횡단보도 안내 중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게 60대 이상 시설 경비직의 현실입니다. 격일제 24시간 교대 자리, 월 5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선택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간 반복 근무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입니다. 60세 이상은 감각과 평형 기능이 저하되어 작업장 사고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39세가 심실세동으로 쓰러지는 자리에서 60대가 버텨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0대가 절대 해선 안 되는 최악의 선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격일제 24시간 경비와 시설 겸직 자리.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건강 리스크가 여기에 집약됩니다. 월급 50만 원 더 받고 건강 10년 잃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호텔이나 병원, 야간 시설직. 60대 체력으로 천장 작업, 사다리 작업이 반복되면 추락 사고가 납니다. 실제로 노후 일자리 관련 사고 통계에서 60대 이상 건설, 시설직 추락 비율이 높습니다. 세 번째, 무경력 상태로 강남대단지 소장 자리를 첫 도전으로 잡는 겁니다. 이건 50대에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0대에 처음 들어가서 갑질 입주자 대표회의를 맞닥뜨리면 멘탈이 버텨주지 않습니다. 60대 이상의 최선은 뭡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야간 교대를 끊고 주간 일근직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그게 훨씬 쉬워집니다. 정기 무제한 선임자는 아파트 전기과장으로 70대까지 일근 근무가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사가 있으면 소규모 단지 관리소장으로 70대, 80대까지도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주간호의 아파트 영선직을 노리십시오. 월 250만 원에서 280만 원 수준이지만 주간 8시간 체력 부담이 낮습니다. 또 한 가지 비교적 덜 알려진 선택지가 있습니다. 미군 부대 경비직입니다. 정년이 70세입니다. 연봉은 3,200만 원에서 3,600만 원 수준이고 교대 강도도 한국 민간 시설직보다 낮습니다. 한국 정년 60세 이후 10년을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비직 트랙입니다. 60대 이상 결론입니다. 돈보다 체력입니다. 체력이 무너지면 돈도 일자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야간 교대는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선택입니다.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 보셨습니다. 연령대마다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수렴합니다. 이 업종에는 진짜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용역 야간 교대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인생이 그 자리에 고정됩니다. 같은 업종에서 10년을 일해도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한 명은 세전 연봉 5천만 원 일근 정기과장입니다. 한 명은 세전 270만 원 야간 교대기사입니다. 자격증 한 장, 타이밍 하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자격증은 빠를수록 좋고 늦었다면 지금이 제일 빠릅니다. 30대는 전기기사가 골든 타이밍입니다. 40대는 전기기사와 주택관리사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50대도 늦지 않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자의 72%가 50대 이상이라는 건 50대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법칙입니다. 커리어보다 무서운 건 법적 책임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커리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상사고, 전기감전사고, 화재. 잘못 대처하면 민사소송과 형사책임이 동시에 날아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해놨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 15건을 분석하고 각 사고 유형별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담은 자료입니다. 암호 서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사건사고 방어법입니다. 현장에서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이런 내용은 처음 봤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아파트든 빌딩이든 어떤 연령대든 관계없이 실무자라면 한 번은 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엔 각 연령대별로 딱 맞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40대에서 용역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게 목표라면 자격증 취득 순서, 이직 루트, 연봉 협상 방법까지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 정규직 이직 바이블 2.0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자료입니다. 시설관리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 이 업종이 뭔지, 어떤 자격증부터 따야 하는지, 어디에 지원하면 되는지부터 알고 싶은 분, 시설관리 입문서로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수정이 어렵습니다. 입문서 하나로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시험 없이 공무원 트랙으로 가고 싶은 분, 이 업종에서 공무원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기 시험 없이 서류와 경력 기반으로 진입하는 루트입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기관이 이 방식으로 채용하는지, 시설관리 시험 없이 공무원 되는 법 서류편에 정리해뒀습니다.
시설관리 경력이 있는 40대, 50대 분들이 특히 관심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네 가지 자료 모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에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 AI 이력서 작성, 아파트 단지 분석, 연봉 진단. 이걸 따로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커리어에 필요한 걸 한 곳에 모아둔 곳입니다. 시설워크입니다. 전기기능사, 건축설비기사 시험 앱도 있고 AI 자기소개서 작성 기능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본인한테 해당하는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 당장 뭔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오늘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를 이번 주 안에 실행에 옮기십시오. 전기기능사 원서 접수 날짜 확인이든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 검색이든 자격증 공부 30분이든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6개월 후, 1년 후 커리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저는 이 업종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격증 취득 순서를 연령대별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전기기능사부터 전기기사, 주택관리사까지 어떤 순서로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증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지 실제 현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워크였습니다.